옛 백제 왕국이 부여 땅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무왕 35년 서기 634년 궁궐 남쪽에 조성한 부여 궁남지. 부여는 백제가 마지막 123년간 왕도로 삼았던 사비성입니다. 평야가 많아 백성들 살기가 좋았고 중국의 남조 문화를 받아들여 백제 특유의 문화로 발전시켜서 일본의 학문과 기술 등을 전수했던 문화 강국 백제. 그러나 서기 660년 신라의 5만 군사가 백제를 공격해오고 중국 당나라 13만 대군이 바다를 건너 사비성으로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은 의자왕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부여 부소산 기슭에 있는 삼층산은 백제의 충신인 성충, 흥수,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온 계백장군이 높은 충절을 기려오는 사당입니다. 백제의 좌평은 오늘날 장간벼슬에 속하는데 좌평 성충은 의자왕이 자만과 주색에 빠지자 국군의 위태로움을 극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하여 왕에게 상소하길 만일 신라군이 쳐들어오면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에서 막아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자왕과 대신들은 성충의 충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좌평 흥수도 바른 말 하다가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으로 기항가 있는데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국보를 받고 왕과 신하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사람을 보내 흥수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흥수 역시 백간과 탄현은 백제의 요새지인 만큼 신라군이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당나라 군대는 기벌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왕과 신하들은 죄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해서 묵살했습니다. 기벌포는 어디인가? 지금의 금강을 백강이라 했는데 백강의 하구, 즉 서천군 장항읍 일대를 기벌포라 했습니다. 당나라 군대를 여기서 막았어야 하는데 뒤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13만 대군이 상륙해서 100여리 되는 사비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신라군이 직결지인 상주 금돌성을 떠나 탄현을 넘고 황산벌로 공격해 온다는 급보를 받은 의자왕은 계백장군으로 하여금 5천여 결사대와 함께 대항토록 했습니다. 계백장군은 처와 자식을 살해하고 비장한 각오로 황산벌에서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의 신라군과 대적했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번 접전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신라의 어린 관창이 단독으로 돌진해와 사로잡았으나 계백은 풀어줬고 재차 돌격해서 살해되자 사기 충천의 신라군은 계백 장군과 5천여 결사대를 전멸시키고 말았으니 바로 서기 660년 7월 9일이었습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일대는 처참한 사륙 현장이었고 신라군은 곧바로 사비성으로 진격해서 당나라 소정방이 13만 군대와 함께 사비성을 함락시킴으로써 백제 700년 사직은 멸망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그 한 맺힌 격전지에
계백 장군의 묘소가 전하여 옵니다. 신라의 백제 정벌군은 어디에서 출발되었는가? 상주시 모덕면 수봉리에 해발 932m 백화산이 있는데 그 동쪽 산기슭에 금돌성이 있습니다. 이 산 정상 부근에 현재도 20여 킬로미터 규모의 석성이 축성되어 있으며 이 산성이 백제 정벌의 전처 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돌성이 언제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삼국유사나 뭐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태종 무열왕이 백제를 침공할 때 여기에서 한 달간 머물다가 의자왕이 항복을 하니까 서비성으로 가서 항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여기에 태종 무열왕이 머물면서 전방에 있는 전시 상황에 따라서 후방에 있는 물자라든가 군사 외교적인 측면을 거의 한 달간 여기서 진두지휘를 했던 그러한 삼국 통일의 전초 기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북 보은읍 동쪽에 있는 삼년산성은 그 규모가 장대하며 신라의 삼국통일 전초기지였습니다. 여기에 주둔했던 신라 군사도 백제 정벌에 합류한 것으로 전하여 옵니다. 백제 충신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탄현. 그 신라군의 침공 통로는 어디인가? 여기 충북 옥천에서 대전으로 넘어가는 마달령 고개를 이병도 등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탄현은 지금도 교통의 요지로서 근거리에 국도와 철도와 고속도로가 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서기 한 660년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그 당시에 이곳을 통과해 가지고 바로 서쪽으로 식장산맥을 넘어가는 그 산상에 보면은 숫고개라고 탄현, 한자로 얘기하면 탄현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파르고 그리고 협소해 가지고 백제 군사 한 명이 100명의 신라 군사를 막아낼 수 있는 이러한 고개입니다. 예전에 옥천의 이 군북면이나 군서면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서 산내장을 보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바로 옆에는 백제의 주요 전처기지였던 고리산성 또는 환산성이 있고 또 그 반대쪽에는 백제 성왕이 전방 시찰 중 신라 매복병에게 죽음을 당했던 격전지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백제 군사 2만 9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것은요 옥천의 서부 지역을 흐르는 서화천강이라고 그래요. 이곳은 서기 554년에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대로서 신라 백제의 군사가 관산선 싸움에서 아주 격전지입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삼성산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 절벽에서 백제 성왕께서 사로잡혀 가지고 이곳에서 전사한 곳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삼국사기에 보면 29,600명의 백제 군사가 이 관산성 싸움에서 죽었다. 그래서 축자지화라는 이러한 장군에 의해서 화로를 개척해 갖고 400명만 부여로 살아갔던 그러한 애달픈 이야기가 있는 이곳입니다. 탄현에 대한 또 다른 학설이 있는데 영동과 금산을 지나 진산의 숫고개, 즉 탄현을 넘어 벌곡을 지나서 항산벌에 이르는 통로를 말합니다. 이곳 진산 면소지지에서 낮은 고개를 넘으면 벌곡으로 곧장 갈 수 있고 벌곡에서 검천리 고개를 넘으면 연산의 항산벌이 나오는데 25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진산읍 읍내리 입구에 벌곡으로 넘어가는 옛길이 있습니다. 나지막한 고갯길을 예전엔 숫고개, 즉 탄현이라 불렀다 합니다.
신라의 5만 군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으로부터 협광당하지 않고 군수물자 등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탄현에 대한 또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금돌성에서 출발한 신라군은 충북 양산과 금산을 지나서 험한 대둔산 베티고개를 피해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숫고개를 넘는 코스인데, 숫고개, 즉 탄현이라는 옛길은 현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주면 숫고개를 넘어 전주 쪽으로 가다가 운주 상거리에서 벌곡 쪽으로 가면 쉽게 연산의 황산벌에 이르게 됩니다. 일부 일본의 백제 연구 학자들은 이 통로를 탄현으로 비정하고 있다 합니다. 백제 충신들이 적들을 탄현에서 막아내야 한다고 한결같이 충언을 했으나 듣지 않았고, 당나라 장군 소정방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했던 의자왕은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을 크게 뉘우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백제 왕국이 한강 유역에서 남하하여 금강 유역의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를 끝으로 31번째 왕 678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만국의 한은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져 왕은 물론 왕자들과 신하 93명 그리고 백성 12,870명이 포로가 되어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중국에서 일생을 마친 의자왕의 묘소도 아직까지 묘연합니다. 부여읍 한복판에 남아있는 백제 유물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그 옛날 부드럽고 균형 있는 백제 문화의 산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1357년 전 불타는 사비성의 화염에 끌린 흔적이니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했다 해서 백제 정벌 기념탑이라는 글귀를 탑신에 새겨놓은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백마강을 내려다보는 부소산의 낙하암. 백제 멸망의 날에 많은 궁녀들이 백마강으로 뛰어내려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았다 해서 낙하암이라 부르게 됐다고 하던가요. 오늘날 부여를 찾는 사람들은 그 옛날 만국의 슬픔과 한을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